자, 이번 이야기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의 발걸음을 해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님들.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바쁘죠?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이 좀. 그래도 네. 좋은 일로 바쁘신 거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도 네.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길로 들어서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이렇게 또 시들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아는 맛? 아는 맛? 네, 아는 맛이라서. 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이야기 좀 네 번째 외국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이야, 예, 요즘 외국 에피소드가 또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 똘비는 20대 중반의 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는 게, 가볍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집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에 부채가 조금 있었대요. 똘비한테도 약간의 부채가 있었는데 은행권 대출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똘비앤 캐시, 똘비머니 이런 거. 거기 돈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죠? 네. 이런 걸로 약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돈을 벌면 이제 이자만 딱 내고 나머지는 모으거나 이제 생활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네. 노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이제 왜 한량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똘비가 일을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사소한 일 하나에 삔또가 나가서 그냥 그만둬버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하니까 똘비가 단기 일자리를 좀 알아봤대요. 근데 단기 알바도 약간 뭐랄까, 꾼들이 있대요. 단기 알바만 진짜 전문적으로 쏙 하고 빠지고 이런 진짜 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나면 귀신같이 가가지고 일하고 나오고. 그래서 똘비가 할 수 있는 일이 꽤나 좀 육체가 고된 그런 일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똘비가 사는 곳 주변에 아울렛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아울렛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기간 동안 사람이 몰리니까 단기로 충원을 하는 그런 일밖에 없었대요. 근데 똘비가 옷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감정 노동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나름 좀 보람은 있었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나이대도 좀 맞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마지막 날 그 점장님이 네. 수고했다면서 단기 알바들을 모아가지고 회식을 좀 시켜줬대요. 삼겹살을 먹는데 똘비가 단기 알바하면서 좀 많이 친해진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준성이라는 형이었는데, 밥 먹다가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고 밖에 나가서 담배도 태우고 하잖아요. 준성이 형이랑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준성이 형이 야 똘비야, 너 이거 일한 거 돈 받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글쎄 뭐 생각해본 건 없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준성이 형이 야 너 해외여행 가봤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안 가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럼 뭐 나랑 해외여행 한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10일 전에 처음 본 형이지만 정말 급속도로 친해져서 일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형이랑 둘이 정말 10일 동안 붙어 다닌 거예요. 이 준성이 형 차로 같이 출퇴근도 하고. 그래도 10일 만에 얼마나 친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똘비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해외여행?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준성이 형이 나도 이번에 처음 가는 건데 혼자 가긴 좀 뭐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똘비가 고민을 좀 해봤대요. 지금 10일 일해서 받은 돈하고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합치면은 금액은 좀 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 형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남아? 동남아 괜찮나?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사실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뭐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똘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준성이 형이 내 친구가 다녀왔는데 진짜 재밌대. 근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한번 볼까 해서 그날 회식 마치고 둘이 카페에 가서 핸드폰으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항공권은 뭐 언제가 싸고 호텔은 뭐 어디로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 나라를 검색해 봤더니 뭐 나오는 정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대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크게 문제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 렛츠 가기리 해보자 해가지고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을 마치고 약 2주 뒤에 동남아의 한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수도에 있는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날에 공항에 내리니까 시간은 자정 조금 전이었는데 후덥지근한데 뭐 생각만큼 덥진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덥지는 않네 하면서 준성이 형이랑 공항 앞에서 참았던 담배도 태우고 예. 예약한 숙소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택시가 몇 대 세워져 있길래 그냥 택시를 잡고 택시를 타고 그냥 호텔로 바로 향한 거죠. 근데 택시기사가 뭐라 계속 말을 거는데 이 둘이 영어는 그냥 못하는 수준이고 이 나라의 언어는 그냥 인사말밖에 모르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what?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기사도 더 이상 말을 걸진 않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호텔 앞에 내려서 힘들게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니까 약간 천국에 온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오길 잘했다. 형 진짜 초이스 진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준성이 형이 기분이 좋은지 내 말 듣고 오길 잘했지? 뭐 이러면서 좀 신난 거죠 둘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랑 마실 거 좀 사가지고 들어와서 다음날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둘의 일정은 돌체비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일정이었어요. 예. 짐 싸서 나와가지고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고 다행히 좀 시간이 딱 맞게 와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한 2-3시간 가서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갑자기 비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근처 가게 어닝 쳐놓은 데 밑에 가서 그냥 어떡하냐 하고 있었대요. 계속 담배 태우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 픽업 트럭인데 뒤에 육군 수송차처럼 의자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게 계속 지나다니는 걸 본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야, 저걸 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잡아가지고 그냥 탔대요. 근데 다행인지 그게 그냥 호텔 앞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호텔 앞에서 내려서 체크인을 하려고 갔는데 아직 체크인 시간은 아니어서 짐만 맡기고 나오려고 했는데 방이 준비가 된 건지 호텔 측에서 체크인 해도 괜찮다 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서 대충 옷 갈아입고 점심을 먹으러 나온 거죠. 점심을 먹고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뭐 비도 그치고 해서 그 근방 도시를 좀 관광을 했대요. 그러다가 날이 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저녁을 먹어야겠다 해서 대충 햄버거 사 먹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펍이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펍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돌체비타에 유흥으로 유명한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람이 특히 그 서양인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냥 진짜 어깨 펴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찐이구나, 여기서 놀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 가게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 구경하고 어디 가게가 좀 핫하고 뭐 이런지를 그냥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호객하는 여성 직원분들이 많았는데 2명이 그걸 좀 피해 다닌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를 왜 무서워하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직업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본 거예요. 직업 여성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극소수 일부가 그런 것이겠지만 피해 사례들을 봤는데 일반인인 척 먼저 다가가서 같이 뭐 술 먹다가 나중에 보면 술값 폭탄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막 수면제 몰래 먹여서 지갑이나 막 귀중품 뜯어간다든지 뭐 이런 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직업 여성을 피해 다니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이 둘이. 둘이서만 재밌게 놀자 이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둘은. 근데 이 거리에는 그냥 척 봐도 직업 여성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눈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걸어 다녔대요, 그 거리를. 이러다가 날 새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보고 들어갈 만한 데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준성이 형이.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같이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걷고 있는데 워낙 사람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걷지는 못하고 앞뒤로 걸은 거예요. 근데 똘비가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준성이 형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뒤가 아니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래서 똘비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준성이 형이 여성 2분한테 잡혀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똘비를 부른 거죠. 나 좀 살려달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똘비가 다가갔어요. 뭐야 왜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 형이 얘네가 자꾸 같이 놀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정말 아름다운 여성 2분이 준성이 형 양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 두 분이 똘비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팔을 잡더래요. 같이 놀자고. 근데 계속 같이 안 가고 어물쩡 되니까 그 여자 두 명이서 자기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놀러 온 여행객이다.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니까 같이 놀자. 너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놀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 대충 이해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좀 어리둥절한 게 다른 나라의 여권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게 진짜 같기는 한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쁜 애들이 왜 우리랑 같이 놀려고 하지?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둘의 외모는 정말 그냥 흔하디 흔한 그 정도의 외모예요. 본인들도 그냥 본인들이 흔한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쁜 여성들이 같이 놀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본인들 인생에서 여자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 걸고 놀자 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내가 사실은 동남아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이렇게 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결국 그 여성 두 분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펍이나 가면 좋겠다 대답을 했더니 우리가 며칠 전에 와서 가본 곳이 있는데 거기 괜찮다 해가지고 그 팔을 잡고 끌고 가더래요. 팔짱을 끼고 간 거예요. 금방 도착을 했는데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한 가게더래요. 그래서 여기냐 하고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가 펍이 아니고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쿵쾅쿵쾅 하는데 그렇게 정신이 없을 수가 없었대요. 분위기는 어색하고 넷이서 하고 싶은 말은 꽤 많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클럽 테이블을 잡고 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너희 시키고 싶은 거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랑 준성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맥주 8병을 시켰대요. 맥주를 시키니까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우리 이것도 좀 시켜주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가리켰는데 그게 그 물담배 있잖아요. 후카 그거를 시켜달라고 하더래요. 똘비는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했고 이거 안 좋은 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준성이 형은 그걸 해봤는지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금방 나온 맥주병으로 짠 건배도 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뭐 Where are you from? 아니면 뭐 What's your name? 뭐 이런 건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는데 준성이 형이 자기 이름을 준이라고 하고 똘비는 뭐 똘 이런 식으로 좀 영어 이름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맥주도 술이다 보니까 마시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이 여성분들도 그냥 별 뜻 없어 보이고 점점 재밌게 놀기 시작한 거죠. 술도 다 마시고 그러니까 더 시키고 그렇게 클럽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놀았대요. 그러다가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우리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물었더니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취기도 조금 올랐겠다. 경계심도 조금 풀렸겠다. 겁이 조금 사라진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우선 클럽에서 똘비 준성이 형이 계산을 하고 거리 밖으로 나왔대요. 쭉 걸어가다가 오전에 탔던 그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야 해서 내렸는데 그 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 금방 조용하더래요. 시끄럽진 않더래요. 예. 근데 그 위치에 좀 큰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저긴가 보다 해서 클럽을 따라 들어갔더니 처음 간 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조금 더 어둡고 구석 같은 데에서 이제 뭔 짓을 해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좀 다크했대요. 좀 뭔가. 아무튼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는 우리가 사겠다.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성이 형이 우리 그냥 맥주 먹으면 된다 했더니 여성분 중 한 명이 맥주 말고 양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메뉴판에서 양주 칸을 막 손으로 짚으면서 이걸로 할까? 뭐 저걸로 할까? 하는데 그 양주 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클럽에선 특히 꽤나 비쌌대요. 그 금액이. 그래서 든 생각이 얘네 진짜 직업 여성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직업 여성이라면 이런 양주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술이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안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여긴 뭐 후불인가 보다 한 거죠. 어쨌든 여자애들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경계심을 아예 놓고 논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양주를 반 정도 마셨을 때쯤 여성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좀 엄청 취해 보이더래요. 이게 취한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취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분 한 분은 비교적 멀쩡했대요. 근데 그분이 얘가 술이 좀 약한데 오늘 좀 과음한 것 같다. 우리 들어가서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그냥 클럽에서 나왔어요. 부축하는 거 좀 도와주고 길가로 나와서 취기도 좀 있고 즐거우니까 괜히 걱정했다고 재밌게 놀았네 이렇게 둘이 담배 태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취한 여성분이 계속 똘비를 잡고 같이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딜 같이 가냐, 우린 호텔 간다 답을 했더니 덜 취한 여성분이 미안하다고 우리 숙소까지만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아마 가는 길에 얘 잠들 거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같이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그 픽업 트럭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취한 여성분이 차가 흔들리니까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가지고 구토를 하더래요. 얘 진짜 취한 거구나 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부축 좀 해주다가 도착하고 나서 같이 숙소로 올려준 거예요. 그 여성분 둘이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방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취한 여성분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좀 덜 취한 여성분이 둘을 잡고 우리 술 한 잔 더 하자 하더니 선반에 양주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비싼 양주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우리 친구 있는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더 놀자, 나 얘 때문에 술도 거의 못 먹었다, 조금만 마시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시간도 막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대요. 그때 셋이서 술을 조금 더 마셨대요, 방에서. 그러다가 이 똘비랑 준성이 형이 몰려오는 졸음이 좀 심해지더래요. 준성이 형이 그나마 똘비보다는 술을 좀 덜 마셨는데 취기가 좀 심하게 올라오니까 못 참겠더래요, 졸음을. 그래서 막 하품하면서 있으니까 그 여성분이 그냥 너네 자고 가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든 생각이 그럴까? 였대요. 그 정도로 졸리고 몸에 힘이 없었대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리 좀 정신이 없고 힘들고 졸리고 해도 우리 돌아가야 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법한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침대가 되게 컸대요. 그래서 이 침대 위에 4명이 다 누우니까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준성이 형, 똘비, 취한 여성분, 안 취한 여성분 이 순서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바로 그냥 스르르 눈이 감기더래요. 잠이 든 거죠. 그러다가 똘비가 눈을 딱 떴는데 창문으로 밖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해가 뜨기 좀 직전, 날이 조금 밝아오려는 그 시간쯤 돼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 6시쯤 됐나? 하면서 주변을 막 둘러보는데 그 본인이 잠에 들었던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등도 좀 베기고 뭔가 딱딱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일어났더니 정말 낯선 방에 본인하고 준성이 형만 누워있더래요. 그 여성분들은 없고, 근데 방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본인하고 준성이 형만 있었던 거예요. 텅 빈 방.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준성이 형을 깨운 거예요. 형 일어나봐, 형 하면서 깨웠더니 응? 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더래요. 똘비하고 똑같이 주변을 쓱 보더니 뭐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뭐지? 여기 어디지? 하면서 이제 일어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래요.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서 막 핸드폰을 찾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핸드폰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주머니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방을 아예 나가려고 문 쪽으로 딱 갔는데 현관문을 밀면 열리는 건데 꿈쩍도 않더래요, 현관문이.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덜컹덜컹도 아니고 그냥 아예 꿈쩍도 않더래요. 그러다가 준성이 형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힘을 줘서 미는데 그래도 꿈쩍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뭐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덜커덩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나타난 게 한 남자였는데 머리는 사과란 머리에다가 그냥 척 봐도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얼굴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다짜고짜 몽둥이를 꺼내더니 똘비의 머리를 냅다 후린 거예요. 그냥 으악 하면서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 맞는 순간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이런 꿈을 꾸냐 하면서 앉은 거죠. 누운 자세에서. 기분이 진짜 더럽더래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간은 꿈에서 봤던 시간 정도였고 해가 뜰랑말랑하는 그 시간. 근데 잠에 든 환경하고 똑같더래요. 옆에 준성이 형 자고 있고 여자 둘도 자고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데 되게 찝찝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진짜 뭔 일 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준성이 형을 툭툭 친 거예요, 깨우려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니까 준성이 형이 눈을 딱 뜨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을 하길래 형 화장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정말 발소리도 안 나게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서 준성이 형한테 속삭이듯이 형 여기 있으면 진짜 뭔 일 날 것 같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준성이 형이 그냥 바로 수긍을 하더래요. 그럼 짐만 빠르게 챙겨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옷 입은 상황이 준성이 형이랑 똘비가 뭐 더워서 그랬는지 잠결에 윗옷을 벗었대요. 그래서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조심스럽게 쓱 가가지고 소지품들이랑 티셔츠랑 쓱 챙겨가지고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손에 들고 현관문을 천천히 열어가지고 문이 딱 닫히자마자 그냥 냅다 막 뛴 거예요.
옷 입고 신발 신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숙소가 안 보일 정도로 말도 없이 그냥 막 달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 보이고 해도 좀 뜨고 하니까 잠깐 멈췄대요. 그랬더니 준성이 형이 야 근데 쟤네 여행 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지?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근데 여행 온 애들이 무슨 호텔이나 뭐 숙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저거 진짜 집 같지 않았냐? 이러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보통 숙소 가면 뭐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데스크 뭐 그런 게 있고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건물에.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방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았대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둘씩 이상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제 두 번째로 갔던 클럽에서 그 양주 있잖아요. 그거 계산을 안 했어요. 주문할 때도 계산을 안 했고 나올 때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취해서 여자들 숙소로 갈 때 탔던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탄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 방향으로 막 걸어갔대요. 그런 와중에 해가 쫙 뜨는데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는 떴지만 사람은 없고 차도 없고 걸어가야 하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쭉 걸었대요. 그러다가 준성이 형이 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핸드폰 있잖아요. 본인 거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걸 켜놨거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음성 녹음 있잖아요. 그걸 켜둔 거예요, 준성이 형이. 와, 그 취하고 졸린 와중에 그걸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성이 형이 말하기를 아무리 뭔 짓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거라고 해도 좀 너무 불안했대요, 본인은. 그 상황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몸에 힘은 없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틀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음성 녹음이 한 2시간 조금 넘게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코 고는 소리랑 바스락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걸 그냥 스킵하면서 넘겨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들었대요. 근데 뭐 녹음 시간상으로 한 3-40분 정도에서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목소리 대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찾아가지고 뒤로 돌린 거예요. 찾아서 들어보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좀 덜 취했던 그 여성분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취했던 여성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고 둘이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한 3분 정도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리고 다시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더래요. 예. 근데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뭘 하는 건가? 그냥 자다 깨서 대화하는 건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다 깨서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호텔로 복귀를 했대요. 예. 실제로 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푹 자고 저녁에 나와서 그 어제 갔던 그쪽 말고 아예 반대편으로 가서 놀았대요.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 돌체비타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날이었대요. 다음날 오전에 수도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이르게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해서 선착장으로 향했대요. 어떤 작은 섬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는데 약간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바다에서 좀 놀고 하려고 선착장 쪽으로 가는데 날이 밝잖아요. 굉장히 좀 뜨겁게 내리쬐는 상황에서 선착장으로 막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었대요. 예. 인도가 조금 좁아가지고 준성이 형이 인도 위에서 걷고 있고 똘비는 인도 바로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둘의 옆으로 차 한 대가 쓱 지나가길래 똘비가 슬쩍 인도 쪽으로 좀 몸을 비켜줬대요. 근데 그 차가 픽업트럭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수단 말고 정말 그 렉스턴 같이 생긴 픽업트럭 그런 차가 둘의 옆을 쓱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멈추더니 도로에서 후진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야 하는데 똘비하고 준성이 형 옆에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창문이 쓱 열리면서 똘비가 꿈에서 봤던 그 반삭했던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는 아니고 그 남자의 좀 비견될 만큼 무섭게 생긴 남자가 말을 걸더래요. 처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응? What? 이렇게 답을 하는데 손짓을 하더래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똘비가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는데 준성이 형이 뒷목 쪽 옷을 딱 잡더니 당기더래요. 그 똘비도 인도로 올라오게 됐는데 똘비가 놀라가지고 어우씨 왜?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준성이 형이 좀 약간 기겁한 표정으로 저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남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반대손에 칼이 쥐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갑자기 저 칼을 던질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글러브 박스에서 막 총을 꺼내가지고 쏘면 어쩌나 진짜 이런 생각에 완전히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칼로 똘비를 가리키면서 똘 그리고 준성이 형을 가리키면서 준 이러더래요.
그래서 불현듯 그 여자들하고 통성명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더래요. 왜냐면 이 나라에 와서 그 영어 이름을 밝힌 게 거기서가 전부였거든요. 이 무서운 사람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피식 웃더래요. 그러더니 칼을 이렇게 돌리면서 두 명을 같이 이제 가리키는 걸 돌리면서 그러더니 럭키 가이즈 이러더래요. 럭키 가이즈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냥 차를 출발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래요. 그냥 그 길바닥 인도에 그냥 턱 주저앉은 거죠. 와 이거 뭐냐 대체 뭔 일이냐 이게 하는데 준성이 형이 야 우리 그냥 오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더 이상 이 돌체비타에 있기 싫었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선착장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수도로 올라오는 버스를 타고 돌아온 거예요. 와. 지금 이 둘은 멘탈이 나가서 그날 달 호텔도 예약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다음날부터 예약이 돼 있는 그 호텔로 찾아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너네 체크인 내일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대요. 와 우리가 진짜 정신이 나가 있었나 보다. 근데 다행히 남는 방이 있어서 그날부터 그 호텔에 묵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다른 도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니까 밤이든 낮이든 좀 인적이 없고 이런 곳은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거의 호텔에서 살다시피 했고 돌아가기 전날 저녁쯤에 야 수도가 더 크고 여기 구경할 게 더 많은데 우리 구경 하나도 못 해보고 어떡하냐. 우리 좀 겁먹지 말고 내일 하루만이라도 돌아다녀 보자 해가지고 부랴부랴 전날부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한 술집을 갔대요. 거기서 뭐 이야기도 하고 주변 구경도 하고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쓱 다가와서 묻더래요. 한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그렇다 답을 했더니 반갑다 We love Korea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건배를 제안하더니 짠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좀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 옆 테이블하고 물론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러다가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거기는 남자 하나에 여자 셋이었대요. 총 4명. 그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살짝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리 합석을 해서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준성이 형이 이러더니 혹시 이거 해석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음성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들려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겠다 하더니 가방에서 종이랑 펜 뭐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음성 메모에서 나왔던 목소리 그 말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적더래요. 막 적더니 그게 한 3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분 동안 꽉 채워서 말한 건 아니라서 문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듣는데 나중에 다 적었다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써서 보여주더래요. 영어 문장을. 근데 이 둘이 영어도 모르니까 이 문장을 번역기로 돌려본 거예요.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들은 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자는 사람을 깨워서 깜빡 잠들었다 하면서 두 사람이 평범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말해줬어? 이러니까 아까 자기 전에 연락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이러더니 7시에 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얘네는 중국으로 가나? 이러더래요. 글쎄 모르겠네 하고 답을 한 여자가 이어서 근데 저번에 중국에 5명 보냈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뭐 몇 마디 더 주고받거니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이 친구들 좋다고 자고 있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 일단 좀 더 자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 내용을 한 문장씩 번역해서 보는데 온몸에 좀 소름이 단계별로 돋더래요. 일을 당한 게 아니라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7시까지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올라오던 술기운이 다시 싹 달아나더래요. 그래서 와 이러고만 있는데 내 친구가 근데 이거 뭐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대요. 돌체비타에서 우리가 겪은 일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4명이 듣더니 와 너네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뭐냐 무슨 일이냐 이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그런 범죄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거기에서 사라진 20대 남성이 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 7시까지 거기 있었으면 아마 진짜 누가 너네 찾아와서 억지로 끌고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그 정도까지 뭐 위험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100% 뭐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확신은 못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그 여자 둘하고 칼을 들고 있던 남자는 한패고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뭐 돈을 뜯어낸다던가 뭔가 그런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정말로 그 외국인 남자가 차에서 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럭키 가이즈 했던 그 장면이 영화 같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일단 몸 좀 사리다가 다음날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고 이야기는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요.
예. 근데 요새 들어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과거 동남아에서 있었던 범죄들이 좀 뉴스에 뜨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약간 예, 그런 게 원래 많더라고요, 있었는데. 요즘에.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 지금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막 스펙타클하고 소름 돋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 맞네. 가서 이제 조심하시라고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도 시들무 진행하면서 외쳐봅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지인한테 제보를 받은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을 제가 다 알아서 이 이야기를 크로스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무섭다기보다는 기묘하고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시기는 20년 조금 안 된 이야기고 이때 똘비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일탈도 좀 하고 아,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네.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학년은 뭐 말씀 안 드리고 2학기 중간고사 전날에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공부랑 담 쌓은 거 아니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똘비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려고 짝꿍한테 교과서를 빌려가지고 시험 범위 체크를 하고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시험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 형광펜으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똘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재가 옆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야, 왜 너 답장 안 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비가 이때 당시에 핸드폰을 어디선가 떨어뜨려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폰 고장 났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민재가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밤샘 공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똘비도 좀 땡긴 거죠.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면 재밌을 거고 혼자 공부하면 또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민재한테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외박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겠다 하면서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민재가 사는 동네로 와서 PC방도 좀 갔다가 친구들 동생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날이 좀 어두워지니까 배고프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고 소화시킨다고 밖에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좀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똘비가 뭐 이상한 걸 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소름 끼친다거나 좀 쎄하다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좀 무서운 영화가 땡기더래요. 그래서 민재한테 야 우리 무서운 영화 볼래? 이렇게 물었더니 민재가 와 개재밌겠다 해가지고 민재 동네에 유일한 DVD 대여점으로 향한 거예요. DVD 대여점으로 들어가서 공포영화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화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영화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착시날이라는 영화였어요. 딴딴딴딴딴딴딴 그거요. 네, 벨소리가 되게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등장인물들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그걸 받으면은 며칠 후에 본인이 죽는 그런 장면이 녹음된 그런 음성 메시지가 들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예요. 벨소리가 워낙 유명해서 영화는 몰라도 벨소리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DVD 케이스를 보면 앞에는 포스터가 있고 뒤에는 짤막하게 내용이나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문구들이. 그래서 민재가 그걸 읽어보더니 괜찮겠다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영화를 빌린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먹을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민재가 동생이 있어요. 윤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윤재의 친구인 준성이가 민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착시나리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네 사람도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대요. 여운이 남아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마을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민재가 핸드폰으로 막 이것저것 막 만지다가 착시나리 벨소리를 다운받은 거예요. 지금은 벨소리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이트나 뭐 어디 들어가서 돈 주고 구매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 착시나리 벨소리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세 사람한테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벨소리 샀냐 실제로 들으니까 막 더 무섭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인 거죠. 근데 민재가 야 우리 게임 하나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게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마트 뒤쪽에 뒷산이 있잖아. 거기 가서 이거 핸드폰을 숨겨놓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명씩 그 벨소리만 듣고 전화를 찾는 거야. 전화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 사람은 그걸 듣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네 명은 마트는 가봤어도 그 뒤에 길로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뒷산이 있는 것만 알고 이 동네가 암묵적으로 경계가 있는데 마트는 그 경계 끝자락에 있고 그 뒷길로 가는 그 순간 마을을 벗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볼 생각을 못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트 뒤에 뒷산으로 향하는데 가게들은 다 닫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마트 뒤편으로 가는 골목길로 향하는데 가로등도 없고 진짜 어둡더래요. 거기가 시골길이어가지고. 그러다가 뒷산 그 입구 쪽에 다다라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서 그쪽을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길이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오르는데 민재가 앞에서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야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진짜 공포스럽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민재가 찾는 사람은 저 아래서 기다리고 세 사람이 여기서 숨기자 하더니 갑자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똘비가 반응을 못 해가지고 똘비가 걸렸대요. 거기서 똘비가 혼자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세 사람이 민재 핸드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긴 거예요. 똘비가 그 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데 네. 무섭잖아요. 그 야밤에 혼자 산에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막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몸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자,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세 사람을 뒤로 하고 길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핸드폰을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불빛에 의존해서 올라가는데 예. 넷이 올라갔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무섭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똘비 핸드폰이 고장나서 민재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 공기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너 써라 해서 준 거죠, 민재가. 그래서 그걸 갖고 올라간 건데 아무튼 일단 핸드폰을 찾아야 되니까 언제 벨소리가 울리나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벨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더래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꽤 컸대요. 그래서 아 근처에 있구나 하면서 막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근처로 가서 어디선가 소리가 나면은 그 방향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방향이 아예 안 느껴지더래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사방에서 나는 듯한 느낌? 그렇게 느껴지니까 조금 순간 어지럽더래요. 방향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잡으면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건가? 하면서 다가가는데 작게 좀 불룩 올라와 있는 지형 오. 그 위에 작게 빛이 나더래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다가가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 저건가 보다 하고 빠르게 뛰어가서 그 위로 손을 쭉 뻗어서 잡았는데 그 불빛이 그 민재 핸드폰은 맞았고 폴더폰이 접혀도 그 조그만 틈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는 불빛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찾았다 하고 손을 다시 짚었는데 이 핸드폰이 올려져 있던 이 불룩한 지형이 인위적인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짚고 있던 손을 떼고 찾은 핸드폰으로 비춰보는데 그게 무덤이더래요. 그래서 와씨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빛을 비추면서 가니까 주변이 어느 정도 코앞까지는 보이잖아요. 근데 똘비가 서 있는 그곳 주변이 온통 무덤이더래요. 이름 없는 무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계속 벨소리는 울리고 그래서 막 후다다닥 뛰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이 있어야 될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똘비가 든 생각이 장난치는 건가? 그래서 야 민재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예. 막 주변 둘러보고 하는데 어디 숨은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딨어 하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 지금 전화가 오고 있구나. 이걸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야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재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니고 그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표현을 하자면 뭔가를 손으로 긁는 소리인데 굉장히 천천히 손톱으로 나무 판자 같은 거를 긁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은 없었대요. 그러다가 한 30초 정도 그 소리가 나더니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전화가.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왔던 길로 몸을 돌려서 가는데 그때 뒤에서 야 똘비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세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너네 어디 갔었냐고 물었더니 민재가 뭔 개소리냐 너 찾으려고 지금 한참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너 폰 찾으러 가서 몇 분 있었는지 아냐고. 똘비가 나 빨리 찾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민재가
미친놈이냐? 너 전화 몇 통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듣는데 똘비가 위에 있던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 미만이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 핸드폰 바로 찾아왔는데? 하면서 찾은 민재 핸드폰을 연 거예요. 근데 화면이 안 켜지더래요. 배터리가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민재가 주머니에서 배터리 여분을 꺼내서 이렇게 주니까 배터리 교체를 한 거죠. 핸드폰을 다시 켜서 봤더니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윤재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게. 그리고 처음 전화를 했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시였다고 치면 마지막으로 온 전화가 1시 10분,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30초 간격으로. 분명히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전화했던 목록은 없고 전부 다 부재중으로만 찍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고작 해봐야 그 작은 뒷산인데 그 조용한 데서 소리 몇 번 지르면 어디 있는지 대충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세 사람이 똘비를 안 마주칠 수가 없는데 1시간 동안 세 사람은 똘비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게임은 그만하자 해서 우선 내려간 거예요. 별말 없이 집으로 들어와서 윤재는 준성이랑 윤재 방에 들어가고 똘비랑 민재는 민재 방에서 다음날이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대요. 근데 옆에서 민재가 내일 알람 몇 시로 할까? 이렇게 묻길래 똘비가 우리 공부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학교 좀 일찍 가서 공부 좀 하자. 6시 반에 일어나자. 대답을 한 거예요. 민재가 6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두 사람이 잠에 든 거죠. 잠을 자는데 똘비가 잠에서 살짝 깬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몸이 막 너무 불편하더래요.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편한 느낌이 뭔지 알겠더래요. 처음에는 팔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나다가 온몸에서 갑자기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지? 하는데 느껴지기로는 막 진짜 수십 개의 손이 똘비 온몸을 긁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느끼자마자 너무 무서우니까 막 비명을 질렀는데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똘비가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처음 가위에 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도 안 움직이고 온몸이 막 긁히는 것 같고 피도 나는 것 같고 불에 타는 것처럼 막 따갑고 막 이랬대요. 근데 막 안간힘을 쓰다가 정신을 잃었대요. 잠에 든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다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착신아리 벨소리가 딱 들리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깜짝 놀라면서 일어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몸이 괜찮나 이렇게 막 몸을 보는데 긁은 흔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민재 핸드폰에서 울리던 알람을 끈 거죠. 그때 민재 핸드폰의 시간이 6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민재를 깨운 거죠. 야, 일어나 학교 가자. 그랬더니 민재가 일어나면서 몇 시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6시 반이야. 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재가 그 몸 일으켜서 앉는 거 있잖아요. 침대에서. 그 자세로 핸드폰을 짚더니 막 이것저것 만지더래요.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민재 아버지가 쓱 방 안으로 반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뭐 뭔 소리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공포영화에 나오는 소리인데 민재가 이거 알람으로 설정해놨다고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버지가 근데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좀 더 자. 1시간 있다 깨워줄 테니까 좀 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누운 거예요. 민재랑 똘비랑.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건지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바로 또 잠이 들었대요. 이번에는 가위에 눌린 건 아닌데 자다가 그 벨소리가 또 울려서 깬 거예요. 그래서 민재 핸드폰을 잡았는데 아까 알람이 울려서 깼을 때가 6시 반이었는데 알람을 끄려고 민재 핸드폰을 열었더니 시간이 6시 반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알람을 끄고 민재를 깨웠대요. 야 일어나봐 하니까 민재가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야 아까 우리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이러더래요 민재가.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줬더니 민재가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알람 목록을 막 뒤져본 거예요. 근데 알람 목록에는 6시 반에 맞춰놓은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 아까 분명히 일어났던 시간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아까 그 시간이고. 현실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5시 반에 일어났다가 시계를 잘못 보고 착각해서 알람을 1시간 뒤로 수정한 거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거겠지 잘못 봤겠지 하면서 학교 갈 준비를 했대요. 씻고 교복 입고 나오니까 7시 정도 되더래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한 반쯤 갔을 때 갑자기 똘비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온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벨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폴더를 열었는데 그때 벨소리가 딱 끊긴 거예요.
지금 이 핸드폰이 그 민재가 쓰는 공기계잖아요. 전화가 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민재가 옆에서 그거 알람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을 해봤더니 알람 설정된 게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멍하니 등교를 한 거예요. 교실에 앉아서 도대체 어제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민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울린 거지? 하면서 그 똘비가 핸드폰을 열어보고는 민재한테 야, 너 핸드폰 줘봐. 이래서 그 양손에 핸드폰을 2개를 킨 거예요. 근데 시간이 7시 반이었는데 민재 핸드폰은 7시 26분 그리고 공기계 핸드폰은 7시 30분 이렇게 4분이나 차이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민재한테 보여주니까 민재도 깜짝 놀라서 교실에 다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폰 줘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다른 친구들 폰은 어떤가. 근데 유일하게 시간이 달랐던 그 핸드폰이 똘비의 공기계가 아니고 예. 민재의 핸드폰이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해서 민재가 폰을 껐다가 킨 거죠. 그러니까 다행인지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폰이 맛이 갔나? 하는데 똘비가 야, 이거 우리 그 착시나리 저주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건데 민재도 와 진짜 그런가 보다. 우리 어제 착시나리 보고 저주 걸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민재가 이거 우리가 저주를 끊으려면 착시나리 2를 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비도 그냥 그런가 싶었대요. 그래서 그날 결국 시험을 마치고 다시 민재가 사는 동네로 와서 DVD방을 가서 어제 봤던 착시나리 DVD를 반납하고 이번에는 착시나리 2를 대여를 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날 민재 집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재 집에서 게임도 하고 시간 좀 보내다가 저녁도 좀 먹고 깜깜해졌을 때 착시나리 2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1편은 재밌게 봤는데 있었던 일 때문인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대충대충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별로 뭐 이상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조용했대요, 똘비는. 근데 민재 동생 윤재 있잖아요. 윤재를 마주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윤재가 똘비한테 형 지금 준성이 입원했다고. 그래서 똘비가 뭐?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준성이가 형이 있는데 준성이 형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타고 같이 가다가 대형 트럭을 마주쳐서 깜짝 놀라서 예. 옆으로 틀어가지고 쭉 쓸렸대요. 그래서 가볍게 쓴 게 아니고 골절도 있고 좀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니까 병음료 하나 사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똘비가. 네. 준성이가 병실에 누워있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준성이가 형 어떻게 알고 오셨냐 해가지고 윤재한테 들었다 답을 하고는 물었대요. 어쩌다가 다쳤냐. 그러니까 준성이가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이상하게 들릴 거 아는데 저희 저번에 같이 영화 봤잖아요, 착시나리.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벨소리 그거 사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러길래 미친놈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준성이가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이3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별이3샵이 발신자 제한 번호?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와. 그걸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불었더니 받았는데 말은 안 하고 그 타이어 끼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게 계속 안 끊어지고 들리길래 기분 나빠가지고 끊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제 사고 날 때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근데 그 핸드폰 통화했던 별이3샵 그 목록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통화 목록을 보여주더래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똘비가 순간 든 생각이 똘비도 혼자 산에 있을 때 전화 받고 막 긁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날 가위에 눌렸고 온몸을 막 누가 긁어서 미친 듯이 아팠고 똘비도 그 얘기를 해줬대요. 나도 그랬다. 나도 전화 받았는데 뭔가 긁는 소리가 났고 그날 가위에 눌렸는데 온몸을 막 누가 긁었다. 그러니까 준성이가 이거 진짜 착시나리 저주 아니에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둘은 좀 진지했대요. 그때는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본인들이. 근데 똘비가 야, 근데 영화는 4시 봤는데 왜 우리 둘만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준성이가 그것 때문인가?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형도 그 핸드폰 찾아서 알잖아요. 핸드폰 어디에 숨겼는지. 똘비가 알지. 니네가 무덤 위에 올려놔서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사실 그거 무덤 위에 둔 거 제가 한 거거든요. 민재 형이랑 윤재는 뒤에서 보고 있었고 제가 무덤 위에 올려놓은 건데 저희 둘만 그 무덤에 손 닿아서 저주받은 거 아닐까요? 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둘 차이가 그거밖에 없기는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맞나 보다. 우리 아직도 저주에 걸려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 몸조리 잘해라 하고 병원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민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준성이 다친 거 들었냐? 물어보니까 민재도 윤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자 해가지고 단골 PC방으로 가서 민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일단 게임 좀 하다가 10시가 돼서 PC방에서 나와서 동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민재가 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민재는 되게 좀 걱정 없고 되게 해맑고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고 너무 피곤해 쩔어 보이더래요, 보기에. 그래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은 거죠, 똘비가. 그러니까 민재가 일로 와봐 이러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벤치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사실은 지금 나 잠을 못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우리 그 게임 한 뒤로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이러더래요. 여기서부터 인지 시점으로 넘어가서 시간은 폰을 숨기고 똘비가 폰을 찾으러 출발하고 똘비가 안 보이기 시작했던 그 시간이에요. 똘비가 안 보이자마자 윤재 동생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전화 안 받으면 울리다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음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건 거예요. 5번, 10번, 20번, 50번. 근데 전화를 계속 거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못 찾을 일인가 싶더래요. 30분이 넘도록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윤재랑 준성이한테 야 찾으러 가보자. 이 새끼 여기서 자빠진 거 아니야? 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똘비를. 뒷산에서 막 소리쳐가면서 똘비를 찾았는데 진짜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안 보이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곳까지 돌아왔는데 그때 똘비의 뒷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똘비야 하고 부른 거죠. 그렇게 1시간 만에 똘비를 찾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냥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벨소리를 지웠대요. 착신아리 벨소리를. 그리고 알람을 6시 반에 맞추고 잔 거죠. 근데 자다가 막 벅벅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짜증이 나서 깼대요. 근데 똘비가 이불을 덮고 있는데 팔만 꺼내서 배랑 옆구리랑 막 온몸을 긁더라는 거예요. 꽤 열정적으로. 그래서 아직 뭐하냐 하면서 그냥 다시 잤대요. 근데 시간을 보는데 진짜 5분마다 한 번씩 깨서 그 벅벅벅 하는 소리를 또 듣고 또 자고 또 5분 있다 깨서 또 다시 잠들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깊이 잠에 든 것 같았는데 똘비가 6시 반이라면서 본인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폰을 들고 시계를 봤더니 3시 반이더래요. 새벽 3시 반. 그래서 야 3시 반이잖아 뭐하냐 물으니까 똘비가 방문 쪽을 보면서 혼자 말을 하더래요. 아 이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건데 하면서 막 혼자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뭐해? 물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이불을 머리까지 휙 덮더니 그냥 다시 자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재가 느끼기에 똘비의 잠꼬대인 줄 알았대요. 잠꼬대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똘비가 깨워서 시계를 봤더니 6시 반이더래요 이번에는. 그래서 학교 가야지 하고 학교를 간 거였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착신아리 2를 봤다고 했잖아요. 착신아리 2를 보고 제발 저주 좀 풀려라 하는데 똘비는 집에 돌아가고 민재는 집에서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더래요. 착신아리 벨소리. 분명 그 벨소리를 지웠는데 들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똘비더래요. 똘비한테 공기계를 주긴 했지만 아직 개통은 안 한 상태였거든요. 얘가 어떻게 전화를 했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터래요. 그래서 민재가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물었는데 몇 초 안 지나서 그냥 뚝 끊기더래요. 그래서 민재가 다시 똘비한테 전화를 건 거죠. 전화를 걸고 귀에 딱 대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더래요. 더 소름 돋는 거는 통화 목록에 그게 없더래요. 똘비랑 통화했던 목록이. 그래서 확인은 다시 해보니까 착신아리 벨소리도 확실히 지워져서 전화 벨소리가 기본 벨소리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소름이 돋고 기분이 나빠서 그대로 그냥 자려고 방에서 이불 덮고 있는데 잠이 또 안 오더래요. 영화 장면이 생각나고 자기가 겪은 일이 괜히 영화에서 있었던 장면에 대입해서 이게 그 장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있는데 결국에는 잠에 들었대요. 근데 그날도 그 다음날도 빠르면 5분에 한 번, 오래 자면 한 30분에 한 번꼴로 계속 깼다는 거예요, 잠에서. 딱히 뭐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자면 진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거예요, 민재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성이는 입원 중이고 윤재는 그냥 별 다른 말이 없어서 빼고 똘비랑 민재랑 둘이 그 게임을 했던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집에 있던 소주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마트를 지나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그 뒷산 올라갔던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여기 아닌가? 하고 그 뒷산을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올라가서 돌아보고도 다 했는데 묘지가 안 보이더래요.
분명 왔었던 곳인데 되게 낯설더래요. 여기가 맞나 싶고 막 돌아다녀 보는데 무덤도 없고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분명 무덤이 있었는데 하면서 뒷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올라갔던 길 그대로. 예. 그래서 무덤이 아니었나? 잘못 본 건가? 하면서 뒷산 올라가는 입구 아무데나 거기 서가지고 입구 쪽에다가 그냥 소주를 확 천천히 뿌렸대요. 예. 그리고는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반배를 했대요. 죄송하다고 장난쳐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민재도 똘비도 윤재도 준성이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한 일을 겪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윤재는 겪은 일도 없고 준성이도 윤재한테 이야기는 안 했대요, 딱히.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윤재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재는 그 뒷산에 다녀온 이후로 매일 그 착신아리 벨소리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그 착신아리 꿈을 매일 꿨대요.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혼자만 그냥 좀 끙끙 앓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나중에 똘비하고 민재하고 뒷산에 찾아가서 소주 뿌리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다 괜찮아진 건데, 참 기묘한 게 정말로 그게 착신아리의 저주가 있었던 건지, 야, 그 뭐냐, 진짜? 네 사람 다 그런 일들을 동시간대에 좀 겪은 거잖아요. 예. 뭐 실제로 없는 무덤도 보고 환청도 듣고 핸드폰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좀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 이게 여담으로 네. 이런 이야기를 해봤대요, 넷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똘비하고 민재가 소주 들고 거기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좀 토론을 한 적이 있대요, 넷이서.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럼 네 사람 전부 다 그때 당시 느꼈던 느낌들로 생각해 봤을 때 차례를 돌면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준성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진짜 크게 나가지고 그것밖에 안 다친 게 좀 기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똘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간지러운 걸 계속 느꼈대요. 그리고 윤재는 환청이 들렸고 민재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넷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할 순 없지. 왜냐면 다 같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으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예, 기묘하면서도 가져봤습니다. 섬뜩하기도 하네요, 확실히. 네. 야, 진수바리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라서 사실상 예,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수바리님께서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착신아리의 저주? 그거보다는 그 무덤과 좀 연관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야, 이건 진짜 귀신 들린 영화다,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칭송받는 영화들이. 그런 데에는 좀 그런 부정적인 기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